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성공을 이끄는 방송 성공예감 예스아이캔 김용필입니다. 네, 성공예감 예스아이캔의 전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말이죠. 이 딸기 위에는 딸기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바나나 위에는 바나나가 있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사실 어렸을 때 무슨 맛 하면 다 그 재료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 이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국화빵에는 국화가 없듯이 말이죠.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그것 좀 이상한데요? 비유가 좀 다르네요.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오늘 요즘에 소비자들이 말이죠. 네. 천연 재료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정도로 아주 꼼꼼해지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똑똑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눈속임은 이제 그만. 자, 오늘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에서는요. 이 천연 재료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강신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혹시 용필 씨처럼 이런 맛이 들어있는데 아닌 이런 속은 경험 있으세요? 아, 많죠. 네. 저도 많으세요? 천년의 맛이 그립습니다. 예. 그래요? 뭐 어떤 거에 이렇게 속으셨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제품들이 사실 그 향을 이용해서 맛을 내기 때문에 천년의 맛을 내는 제품들이 많이 없죠. 그러시군요. 예. 천연이 좀 그리울 때도 됐는데 이제 천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 출발합니다. 여성을 넘어 이제 남녀노소 모두를 갈망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의 욕망. 요즘은 남자들도 선크림과 비비크림 정도는 필수라는데 이 사진은 뭔가요? 하지만 아름다워지기 위해 우리가 쓰는 화장품이 환경 오염의 주범임은 물론 피부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을 위해 천연 화장품과 비누로 사람들의 피부 고민 해결하고 창업 대박까지 난 이가 있다는데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수원에 위치한 천연 비누 샵. 안녕하세요. 천연 비누 써보셨나요? 한 번 쓰면 잊을 수 없는 천연 화장품 천연 비누를 만드는 김달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다 미인이세요. 김달령 대표.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는 것도 웰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천연 비누와 천연 화장품 세계에 뛰어들어 대박난 이가 있다는데 그녀의 소신 있는 선택이 보는 성공 노하우를 알아보자. 저기서 바로바로 만들어내시네요. 이게 첫 번째, 시대를 앞서가는 눈이 창업의 첫걸음. 김대령 대표의 샵에 들어서면 처음 오는 고객들은 입을 쭉 벌리게 된다. 각종 비누와 화장품은 물론 알 수 없는 천연 재료들이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 진주? 모양은 투박해도 이것이 바로 피부가 좋아하는 먹는 화장품이라고. 정말 비누하고 안 하면 먹을 것 천연 같아요. 화장품은 식물성 오일이나 증류수, 알로에 워터 같이 피부가 먹을 수 있는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화장품입니다. 지금이야 천연 비누와 천연 화장품이 많이 알려져 천연 샵과 인터넷 쇼핑몰이 많이 생겨났지만 김다령 대표는 천연 화장품과 비누가 국내에 생소하던 그 시절부터 천연 재료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찌감치 시작을 하셨군요. 그 결과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 천연 화장품 샵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화장품 샵이 과학실 같아요. 천연비누, 천연 비누를 네.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시고 천연 네. 화장품 만드는 걸 직접 만드는 거에 대해 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저희가 샘플을 나눠 드린다거나 한번 써보시게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면서 사람들 입소문도 나고 써보니까 건강해지더라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매출이 늘고 있어요, 지금. 천연 비누와 화장품을 써본 고객들은 자연이 가져다주는 효능에 대만족. 달맞이꽃, 아르간 오일, 해바라기 오일 등 천연 재료로 만든 화장품 사용 후 아토피와 알레르기는 물론 보습에도 뛰어난 효과를 봤다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제가 아이를 낳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졌고 많이 땡기고요. 푸석푸석했었는데 출산 후 그게 피부 걱정도 많이 하셨죠? 보습 효과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팔 같은데 약간의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냥 베이비 로션을 쓰기는 좀 껄끄럽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로션은 좀 편하게 쓸 수 있었고 쓰고 난 다음에도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용표 씨 구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객에게 맞는 보고요. 맞춤 화장품. 화장품을 사기 위해 김다령 대표의 샵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피부 타입 테스트. 천연 화장품은 천연 재료를 직접 얼굴에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때문에 개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화장품 종류도 달라진단다. 사람마다 사실 피부 타입이 천차만별인데 요즘은 뭐 정형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획일화된 화장품을 거의 쓰시는데 수분 부족한 피부 같은 경우 수분 위주의 화장을 하셔야 되고, 유분이 부족한 피부는 유분 위주의 화장품을 자기 피부에 맞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피부 타입 테스트가 끝났다고 바로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김다령 대표에게 화장품 만들기 강의도 듣고 함께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 고객의 특권. 고객들은 화장품을 만들면서 자연스레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에 대해 알게 되고 자신이 직접 만든 화장품이라 안심하고 쓸 수도 있단다. 건성, 지성, 복합성 정도로만 구분된 시중의 화장품만 쓰다가 자신의 피부 타입을 알고 그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면서 고객들은 김다령 대표에 대한 신뢰와 천연 재료에 대한 중요성까지 함께 알게 된다고. 만드는 과정을 같이 공유를 하니까 처음 만들어 말이죠. 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나서 화장품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제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는 제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찾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피부 미인이 될 것 같아요. 기대감 뿐만 아니라 충만입니다. 화장품이 자신에게 안 맞는다고 느끼는 손님들에게는 쓰던 화장품도 언제나 몇 번이고 바꿔준다고 하니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한 것. 덕분에 그녀의 샵은 물론이고 인터넷 쇼핑몰과 블로그로 인해 천연 비누와 천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그녀의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했다. 김다령 대표가 천연 비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천연 재료의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는데, 저희 큰아들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서 겨울이 되면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댔거든요. 근데 아는 지인분이 출장 갔다 오시는 길에 천연 비누를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 사용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비누 자격증이 생겨서 제가 바로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환경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요즘은 강의도 많이 하고 공방도 열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누에서 이제 또 화장품까지 네. 김다령 찜질하고. 대표 덕분에 자격증이 천연 비누와 있는 줄도 화장품에 대한 몰랐네요. 인식도 높아지고 처음 아파트에서 작게 시작했던 샵은 확장 이전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고민은 있었다고. 사실 이제 천연 비누나 화장품을 쓰다 보니까 이걸로 피부 관리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리실을 같이 하게 됐는데 네. 제가 관리실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해가지고 결국 제가 관리실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이후에도 그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천연 비누 인터넷 쇼핑몰, 천연 화장품 브랜드 런칭 등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그녀에게도 고민이 있다는데, 화장품 런칭을 준비 중이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천연 재료로만 쓰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굉장히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OEM을 맡기려니까 대량 제조밖에 안 돼가지고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서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게 천연재료다 보니까 네. 보관 기간이 좀 짧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게 함께 보다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뭐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이런 거 있죠. 피부가 먹을 수 있겠죠. 와닿는 네. 얘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천연 재료라서 이게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에게 좀 마케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될까요? 네, 우리 김다령 우리 대표님이 걱정하는 것이 짧은 유통기간으로 인한 고객에게 어떤 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예. 사실은 이 천연 재료를 활용해서 살아있는 그런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짧아야지 정상입니다. 길면 오히려 그 의심을 받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대량으로 이제 네. 만들어 놨다가 이게 네.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바로 거죠. 그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유통기간을 짧으면서도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나와 있는 방법 중에는 예. 인터넷 쇼핑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들 그쪽으로 진출을 하는데 하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지. 그럼요. 예. 많은 곳을 우리가 그 확장할 수 있고 지역을 또 빠른 주문의 빠른 배송 이것이 가능한 그런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예. 그러지 않고 이게 오프라인으로 유통을 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한계가 좀 또 있을 재고량을 수밖에 확보해야 없다는 되고 말씀이죠. 각 점포별로 그렇기 예.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하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필수 요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워낙에 인터넷 쇼핑몰이 지금 많기 때문에 좀 나만의 차별화된 어떤 쇼핑몰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저 김달령 대표님은 시작할 때 아토피 때문에 그 고생했는 경험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토피 전문 천연 비누, 천연 화장품 전문 쇼핑몰 네. 이렇게 특화시켜 나간다면 아마 확실한 그 판매 마케팅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고객 확보 차원에서 좀 더 나가 보면요. 네. 네네. 이 사실 비누라든가 화장품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평생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좋다 싶으면은 이제 단골 고객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면 네. 뭐 사업자적으로 탄탄대로인데 예, 예, 예. 결국은 단골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단골 고객 확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품력인데 예. 내가 볼 땐 제품력은 아주 우수하게 잘 이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그 고객을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네. 그 직원의 그 친절한 어떤 마인드 또 네. 어떤 아주 친숙한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저 관리 방법인데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것이 매월 우리 김달령 대표님이 하고 있는 이 제품들을 네. 체험할 수 있는 매월 체험단을 한번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친숙한 관계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어떤 프로모션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매월 우수 회원을 좀 선정해서 예.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분들에게 예. 제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인근에 있는 피부 그 의원 있죠? 의원. 피부 의원, 피부과요. 피부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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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하고 제휴를 해서 그 우수 회원이 선정되면 그분들은 1대1 그 전문의와 피부 관리 상담을 무료로 서비스해주는 이런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면 네. 아마 그것이 그 충성 고객으로 가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화장품이나 비누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관심 많잖아요. 구입하는 경우도 대부분 여성이고요. 여성에게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네. 조금 더 넓게 어필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여성 고객을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 그린 컨슈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린 컨슈머. 예, 그린 컨슈머라고. 캔슈머요? 예, 뭘까요? 그건 뭐냐면 예. 친환경 예. 아주 우리 인체에 네. 유익한 그런 친환경 어떤 뭐 이런 제품들을 아주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늘 활동하고 그래서 어떤 친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운동들도 하는 그런 소비자 집단을 걷는 말인데 이들이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갖고 있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주로 여성들이 많은데 그 커뮤니티를 좀 활용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활동을 하면서 그 여성 고객들을 좀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인터넷 마케팅 쪽으로도 오버추어 광고 중에 크릭 초이스라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런 상품을 좀 활용해서 여성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노출 빈도가 심한 그런 사이트에 좀 노출을 시킨다든지 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여성 고객을 오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방법은 역시 이제 매장으로 오는 고객들에게 네. 감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또는 이제 부대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을 좀 갖춰놓고 한다면 여성들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린 컨슈머 집단을 공략하라 이런 말씀 네. 해주셨는데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천연비누, 천연 화장품 전문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성공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몇 가지 들어주실죠? 예, 한 세 가지 정도를 예. 앞쪽에서 예. 말씀드립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천연 비누,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제품력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요. 그 제품에 다양한 가치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 가치는 기능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제조 과정에서 발효나 어떤 그 숙성 과정을 좀 차별화시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음 트렌드나 어떤 그런 희소성을 좀 집어넣은 그런 어떤 제품을 좀 만들어 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제품의 이름을 네. 좀 차별화시키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얘기를 드리면 아침에 이슬을 먹고 자란 뭐 무슨
뭐 어떤 크림 이렇게 네. 뭔가 좀 이름에서도 좀 차별화시켜서 고객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기억할 만한 이름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자, 같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네. 체험을 통해 고객을 느끼게 하라. 네. 두 번째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입혀라 했고 세 네네. 번째 이제 세 1대1 번째는 모델을 이제 고객과 결국은, 소통하라 예. 하셨는데 이건 또 네네. 어떤 내용일지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아무리 우수한 제품도 결국에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걸 좀 많이 알리는 방법으로 체험을 통한 그 뭐 샘플을 많이 이제 좀 주변에 활용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이 제품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주는 이런 네.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입히라는 얘기는 아무리 보기 좋은 떡도 먹기 좋아야지 먹듯이 네. 좀 가능하면 좀 보기 좋은 그런 어떤 디자인과 또 향기를 통해서 네. 좀 알겠습니다.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연 제품 쓰는 것이 결국에는 환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 까다로운 소비자의 눈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건강한 제품으로 우리 생활뿐 아니고요. 나아가서 이 환경까지 바꾸는 힘, 바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생기가 돌기를 기원하면서 상권 분석 우리 동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권 분석 우리 동네 안주영 캐스터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는 시간 안주연입니다. 아우, 오늘 강렬한데요. 네. 자, 요즘에 상권 분석 우리 동네에서 이제 서울 외곽 쪽으로 많이 나가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살짝 들어보니까 신도시 발전되면 조금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맞아요. 또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권으로 가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살짝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꿋꿋하게 상권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곳. 오늘은 성남 상권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 성남은 서울 남동쪽에 인접해 있는 인구 100만 명의 위성도시인데요. 분당 신도시가 생기면서 상권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상권은 크게 부성남과 분당으로 구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중 구성남은 성남 최대 상권인 신흥역 상권, 성남시청 상권, 모란시장 등의 중소형 상권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강남, 서초, 송파와 인접해 있어서 분당의 서현과 비교될 정도의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뷰 보시면서 얘기 이어갈게요. 네. 네, 성남은 북으로는 서울, 동으로는 광주, 서로는 평촌, 남으로는 용인과 맞닿아 있는데요. 여러 지역들과의 인접성으로 인해서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됐고 상권의 규모도 확장됐습니다. 특히 지하철 8호선이 개통되면서 모란, 신흥, 단대우 거리의 구성남 주요 상권들을 거치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역세 상권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분당 신도시가 생기면서 성남 지역 번화가들이 구 성남 상권 이렇게 분리가 된 거네요. 네. 근데 그 이전에도 아주 여러 지역들의 발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란 상권도 있고 또 네. 단대오거리, 수정구청 상권, 또 기타 여러 상권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두 분은 이 구성남 상권 중에 가보신 곳 있으세요? 전 이제 모란에 친구가 살았어서 네. 가끔씩 가봤어요. 이거 모란시장도 있잖아요. 맞아요. 볼거리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네. 그 근처는 가봤는데 자주 가지는 않아서 잘은 몰라요. 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네. 준비했습니다. 네, 종합시장 상권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네. 구성남 지역 상권 중에서도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 곳. 오늘은 신흥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역이요? 종합시장 상권으로 불린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신흥역은 서울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암사부터 모란 구간의 한 역인데요. 단대우거리역과 수진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흥역의 일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약 15,000명으로 추산되는데요. 구성남의 모란시장, 성남시청이 두 부층을 비롯한 30대부터 50대가 주 유동 인구층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 신흥역 상권은 10대부터 20대까지의 젊은 계층이 주 유동 인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종 또한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발달해 있는데요. 신흥역 상권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또 점심보다는 저녁에 유동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권들 보면 이제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간이 네. 따로 있잖아요. 오피스 상권 같으면 주중에 사람이 많고, 맞아요. 뭐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때 외식하러 나오는 분들이 많고 네. 말이죠. 네. 예. 근데 이 신흥역 상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주중보단 주말이 그리고 저녁에 몰린다 이렇게 하셨는데 따로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주변에 주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주말에 유동인구가 있는 편이고요. 네. 또 지하철이 있는 역세권인데다가
강남, 잠실, 분당으로 가는 버스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한데요. 신고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대가 되면 직장인들을 비롯한 대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신흥역 주변 상권이 이제 구 성남 상권 중에서도 좀 비중이 있는 상권이잖아요. 그런데 네. 앞서서 종합시장 상권이다? 이런 네. 표현을 쓰셨어요. 그 시장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종합시장이라고 예. 해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게 종합시장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요. 시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없는 게 없는 이런 많은 그 의미를. 업종들이 예. 네, 많이 몰려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해서 이게 종합시장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전 또 따로 이름이 있어서 네. 시장을 중심으로 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없는 게 없어서 종합시장 상권이네요. 예. 네, 시장은 아니지만요. 이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는데요. 지금은 이 종합시장 건물이 철거된 상태고요. 발전 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신흥역 상권은 대로변 상권과 그 이면 상권, 지하 상가 상권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대로변에는 의류, 패스트푸드와 같은 매장들이 있고요. 다른 상권과는 좀 다르게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 다음으로 수진역에서 신흥역까지 900m로 이어진 지하상가 상권에는 여성 의류, 화장품, 이동통신 판매점 등이 있는데요. 600여 개의 점포가 성업 중인 신흥역 상권의 명소라고 보여집니다. 이 이동통신점 다양한 옷가게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신흥역 이면 도로상권에는 먹자골목이 발달해 있습니다. 신흥역 먹자골목은 오후 늦게 문을 열어서 저녁에 식사와 술을 동시에 판매하는 점포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 신흥역 먹자골목 보니까요, 뭐 고깃집처럼 잠깐 들려서 술 한잔 곁들일 수 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또 가격대가 비싸고 예.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음식점보다는 주머니 사정에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종합상가가 빠져나가고 난 뒤에는 상권 자체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동안 구성남 상권 중 최고라고 불리던 신흥역 상권이 모란역에 그 타이틀을 넘겨주게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신흥역 주변에 주택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긍정적으로 다가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흥역 외식 업종은 뭐 좀 저렴한 음식 그리고 유흥 업종 위주로 좀 발달이 된 것 같은데 좀 활발한 편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몇 가지 여기 위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네, 분당 상권이 생기면서 먼저 처음으로 위기를 겪었고요. 또 오래된 상권이기 때문에 노후화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재개발 문제도 있어서 활기를 띠는 상권이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하상가를 비롯해서 탄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트렌디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활기찬 예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흥역 상권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웃음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발전 방향이 좀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네.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상권입니다. 성남 신흥역 상권 알아봤고요. 안주환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 성남 상권에 여러 변화가 온 것 같은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신흥역 상권은 뭐 과거에는 참 그래도 그 분당 근처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핵심 상권으로 불렸다가 지금 이제 주변에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면서 좀 많이 상권이 좀 분산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뭐 더더욱 아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좀 트렌디한 업종들이 많이 구성이 되고 있고 하니까 네. 앞으로 또 미래가 좀 밝다고 보고 예.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요즘 먹자골목 있다고 그랬는데 그 네. 외식 업종 중에서는 좀 어떤 점에 주력을 하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타격을 예, 받게 역시 될까요? 그 저는 뭐 트렌디, 어허. 좀 요즘 좀 흐름에 네. 좀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트렌디한 어떤 아이템들, 그런 외식 업종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막 강남에 있는 것들도 좀 끌고 오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좀 앞서가는 그런 업종으로 예. 구성을 해서 외식업이 구성이 돼서 나간다면 예. 또 그것 때문에 손님이 몰리고 하는 그 기존에 좋은 여기가 지금 효과가 저렴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네네, 외식 젊은 업종들이 층들에게 줄을 좋은. 이룬다 했던데 예. 네. 트렌디한 업종을 좀 드리면 좋겠다는 건 어떤 그런데 분야가 왜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예. 젊은 세대들은 이제 좀 글로벌 세대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좀 외국의 어떤 다양한 컨셉들을 좀 활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네. 이제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구성해서 오픈을 한다면 좀 조용할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성남 살권의 활기찬 과거를 다시 살릴 그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에 대한 정보가 가득한 방송 성공예감 예스 캔 오늘 2부에서는 말이죠. 네. 자녀에게 증여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해야 될 경우에 좀 효과적인 증여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해답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2부에서 네. 자산 관리나 이 세무 관리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호응이 아주 좋거든요. 오늘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성공을 만들어가는 방송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